하셨어요? 네, 아유, 안 먹어. 그새 또 고구마 농사를 지셔가지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구마 잘 받았습니다. 들으셨어요? 네. 시간 한 시간 하면 될까요? 한 시간? 네, 한 시간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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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름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하고, 주임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산원강에서 제가 EWC 키즈 감정일기에 그 포트폴리오 중에서 관찰일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면서 공구놀이 교구를 앞으로 꺼내 돌린 후에 뒷면에 붙일 아이스크림 가게 간판을 접고 아이스크림 교구를 가지고 와서 공구놀이 위에 진열하고, 또 손님이 되어서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하자 분홍 아이스크림을 폰에 올려서 친구에게 내밀고 여기 있어요라고 말한다라고 써주신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것은 누가 쓰셨을까요? 네, 여기, 네. 네, 이정화 선생님. 네, 뽑혔습니다. 당첨됐습니다. 제가 그냥 아무 교실이나 들어가가지고, 네, 원장님께 아이디하고 아이들이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얻었거든요. 이제 관찰은,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관찰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강의도 했고, 또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에 부모 상담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론적인 부분은 조금 줄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좀 검토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면은 문장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이 딱 끝나잖아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럼 선생님께서 써주신 글을 제가 읽어보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며 공구놀이 앞으로 꺼내 돌린 후 뒷면에 붙일 아이스크림 가게 간판을 접고 아이스크림 교구를 가지고 와서 공구놀이 위에 진열한다. 그러니까 상황이 관찰일지는 눈에 탁 하나씩 사진이 찍히면 동영상이 아니라 딱 멈춰 있는 듯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활동 영화나 옛날 영화 방식을 보면 사진을 한 컷 한 컷 찍어서 이것을 쭈르륵 연결하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선생님의는 처음에 요거 있기 전에는 보세요. 요거 있기 전에는 그냥 우르르르르르 영상이 한 컷이 돌았어요. 영상 하나가. 그런데 이렇게 컷, 커트, 사진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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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 장이 되니까 문장이 굉장히 많은 문장이 오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며 여기서는 관찰일지 쓰실 때에는 육하 원칙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근데 이제 왜까지는 아니더라도 육하 원칙 중에 최소 4개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제는 우리는 또 이제 국가 수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놀이나 일상 둘 중에 하나를 관찰하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놀이, 일상, 활동도 있어요. 근데 이 활동은 뭐 소방훈련 뭐 이런 것들이 다 활동이죠. 지진 대피 훈련 뭐 이런 거는 선생님께서 뭔가 주제를 정해놓고 교육 목표를 정하죠. 이것을 아이들이 경험하도록 한다. 해놓고 도입 전개 마무리까지 선생님의 계획하에 해놓고 아이들이 따라가는 것은 활동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우리에게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놀이와 일상 둘 중에 하나를 관찰해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선생님의 일지는
놀이가 맞아요. 그죠? 놀이를 관찰한 거죠? 그러면 그 퀴즈 감정일기에 기재하실 때 그 맨 앞에 뭐라고 쓰시냐면 놀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놀이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 이름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가희인가요? 가희? 가희라고 내가 써놨나요? 이 아이가 가희가 맞아요.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가희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아이의 주인공도 있어야겠죠. 누가? 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하나, 아까 이 문장을 너무 길게 한 문장으로 해서 하셨다 했잖아요. 이제 이거를 짧게 짧게 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사실만 기록합니다. 선생님의 생각을 기록하는 것은 관찰일지가 아니고요. 그 선생님의 생각을 기재하고 싶은 거는 해석 및 평가, 그다음에 가정과 연계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찰일지는 반드시 객관적 사실만 씁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의 문장을 보니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며 이것은 선생님이 전해주는 말이에요. 관찰일지는 선생님께서 전해주는 말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며 라고 생각을 하실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제가 그냥 혼자 추측해 보건데 아이가 아이스크림 가게 해야지 혼잣말 하면서 공구놀이를 만진다. 이렇게 만약에 그런 영상이 있거나 선생님 나 아이스크림 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친구야 아이스크림 가게 하자 라고 이 얘기를 했거나 어떠한 맥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가희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며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놀이라고 썼고요. 실내놀이 시간이다. 뭐 시간을 언제? 보니까 문장의 맥락을 보면 실내놀이 시간 같아요. 그래서 실내놀이 시간이다. 아이스크림 가게 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공구놀이 교구를 만진다. 자, 이것과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며 공구놀이 고구를 앞으로 꺼내 돌린 후 뒷면에 묻히 아이스크림 가게 간판을 접고 아이스크림 고구를 가지고 와서 공구놀이 위에 진행한다가 문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길어서 이것을 어떻게 문장을 탁탁 그때 이제 연습하시기를 다룰 때도 문장을 굉장히 짧게 그리고 한 커트만 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건 선생님께서 써주신 거고 실내놀이 시간이다. 아이스크림 가게 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공구놀이 교구를 만진다. 어떠세요? 정화 선생님, 이정화 선생님. 그럴듯하죠? 예, 그러면 두 번째, 근데 이제 한다며가 여기까지예요. 금방 여기가 이 한 문장이죠. 예를 들면. 자,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며 대신 실내놀이 시간이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공구놀이를 만진다. 어떠세요? 이 상황, 교실 상황을 모르는 어머니가 봐도 우리 아이가 평상시 했던 아이의 말투를 그대로 써주면요, 감동받아. 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쑥 했던 말을 그냥 하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만 1세 아이가 모자를 툭 쓰고 아침에 이렇게 찡찡찡찡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기분 나쁜 일 있어? 나경아, 오늘 무슨 일이니? 하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관여하지 않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아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더니 냅둬! 이러더라고요. 냅둬! 이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나 만지지 마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근데 한 3일 후에 그 세베로름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 나경이가 자기가 기분이 안 좋은데 이렇게 머리를 만지니까 냅둬라고 해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웃으시는 거예요. 왜? 집에서도 냅더라는 한 단어를 자주 사용했던 거죠. 그 원장의 입에서, 선생님의 입에서 자기 집에서 아이가 했던 말을 말투도 똑같이 뱉어 나오면 부모들은 감동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를 지켜보고 있구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구나. 있는 그대로를 선생님도 내가 보는 것처럼 이해해 주시구나.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 해야지라는 말이 누구 보기 좋으라는 게 아니고 아이가 했던 말 그대로 아이스크림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이렇게 단어만 말하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말을 하면서 공부놀이 아이스크림 놀이국으로 앞으로 간다. 이렇게 기재해도 되죠. 그러니까 관찰은 아이가 말한 대로 그대로. 그다음에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자, 첫 번째 줄 해결했죠.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면은 여기는 저희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적었습니다만은 아이가 말한 그대로랍니다. 실내놀이 시간이다. 아이스크림 가게 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공구놀이를 만진다. 자, 그런데 공구놀이 교구를 앞으로 꺼내서 돌린 후 뒷면에 붙일 가게 이름을 적고 가지고 와서 진열대 위에 진열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긴 것보다는 이걸 좀 나눠봤어요. 어떻게? 가희는 꼭 이름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어가 꼭 있고 엄마 아빠 입장에도 우리 아이의 이름이 자꾸 불려지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찰 일지가 부모님에게 도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름들 더 관찰 일지에는 당연히 아이의 이름이 기재가 되느나 이것이 가정에 전달될 때는 그 집 아이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문장상도 주어가 반드시 있으면 좋죠. 그리고 누가가 꼭 있으면은 저 신뢰가 가잖아요. 문장을 보더라도. 그래서 공구놀이 교구를 앞으로 꺼내 돌린 후 뒷면에 붙일 아이스크림 가게 간판을 접고 아이스크림 교구를 가지고 와 공구 위에 눕혀 진열한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는. 이걸 한번 잘라봤습니다. 가희는 공구놀이 교구를 가슴 앞으로 꺼낸다. 자, 여기 앞으로 꺼내서 저는 이것이 선생님께서 써주신 내용이거든요. 줄하고 색깔 빨간글씨 하겠습니다. 가희가 공구놀이를 앞으로 꺼내. 누구 앞으로? 선생님 앞으로 꺼낸 건지, 친구 앞으로 꺼낸 건지, 가희 앞에 꺼냈는데, 가희 앞에 무릎 앞에 꺼냈는지, 가희의 가슴 앞에 꺼냈는지, 구체적으로 보이는 대로 그대로 쓰시면 좋습니다. 가희는 공구놀이 교구를 가희의 가슴 앞으로 꺼낸다. 그리고 여기 있죠. 꺼내서 돌린 후 뒷면에 붙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교구를 앞뒤로 뒤집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란가? 제가 추측했어요. 이 문장을 보고. 그리고 가희는 공구놀이 교구 뒤편에 여기서 아, 뒷면에 붙일 아이스크림 가게 간판을 적고 했거든요. 그래서 적는 다로 끝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가희는 공구놀이 교구 뒤편에 아이스크림 가게라고 간판 이름을 적는다? 라고 뭐 어떨까요? 이정환 선생님 마이크를 열어두시고 우리 서로 얘기하면 다른 분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이게 듣고 공부될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열어주실래요? 네. 이렇게 마이크 모양이 있는 거를 꼭 누르면은 선생님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가희는 아이스크림 교구를, 여기 어디 있었냐면은, 공구 위에, 가지고 와 그랬어요. 아이스크림 교구를 가지고 와.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가희가 아이스크림 교구를 어디로 가지고 왔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가희가 선생님에게 가지고 온 건지, 가희가 그 아이스크림 교구를 자기 앞으로 가지고 간 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환 선생님이 마이크를 좀 켜주시면 이걸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네. 가희가 네네 고맙습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간판을 적고 아이스크림 교구를 가지고 왔다 있거든요. 어디로 가지고 왔을까요? 이 안혜정 선생님 일지인가요? 네네. 아, 미안해. 안혜정 선생님 이거는
가희가 아이스크림 교구를 어디로 가지고 온 걸까요? 문호를 교구. 공군놀이 교구 있는 그 공간으로. 그러니까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지금 이 문맥은 뭐냐면 이 아이가 아이스크림 놀이를 해야지 혼잣말 하면서 공구놀이 교구에 있는 데로 갔어요. 그 만졌죠. 그리고 거기서 이동한 내용이 없어요. 사진에. 이동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책상으로 가지고 와서 아이스크림 놀이를 한다거나 뭔가 구체적 액션이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가 흐름이 쓰는 연습이 조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대로 바꾼 걸 해볼게요. 가인은 아이스크림 교구를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기재하자면 다시 교구장으로 가지고 온다는 선생님이 교구장 앞에 계셨었나 봐. 가지고 온다. 이거는 선생님 입장인데 관찰일지 있을 때는 선생님이나 가이나 똑같이 3인칭으로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기재 쓰실 때도 이게 나한테 온다라는 게 아니라 네, 교사에게 간다. 이렇게 기재하시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 교사에게 온다. 예. 그래서 가인 아이스크림 교구를 다시 교구장으로 가지고 온다. 그리고 공구놀이 위에 올려놓는다. 친구 누구가 가희에게 여기 친구가 손님이 되어서 어,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하자. 이거는 손님이 되어서도 선생님 판단이에요. 그쵸? 그냥 그 보이는 대로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렇게 보다 친구하고 구체적 이름을 쓰진 않아요. 친구 동그라미 가희에게 다가간다. 만약에 친구 누구 구체적 이름을 쓰면은 동네 돌아다녀. 그러니까 안 돼요. 예, 그래서 친구 누구가 가희에게 다가간다로 표현하면 어떨까? 네, 친구가 손님이 되어보다. 그래서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말한다. 그러자 분홍색 아이스크림 콘에 알려준다. 이게 여기에 주어가 또 빠졌죠. 누가? 친구가 가희한테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 하니까 분홍색 아이스크림을 준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래요? 가희는 친구의 주문을 받고 활짝 웃는다로 제가 좀 바꿔봤어요. 근데 없는 거 지어내라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분홍색 아이스크림을 콘에 올리고 친구에게 준다. 여기 있어요. 라고 웃으며 말을 한다. 가희와 친구는 아이스크림 놀이를 반복하며 놀이를 한다. 크게 웃음소리를 내며 웃기도 한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며 공구놀이를, 요거는 지금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요 밑에는 선생님의 글이고요. 위는 제가 수정한 글입니다. 우리 선생님 마이크 열어보시고 요거를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수정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실내 놀이 시간이다. 아이스크림 가게 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공구놀이를 만진다. 가희는 공구놀이 교구를 가슴 앞으로 꺼냈다. 그리고 교구를 앞뒤로 뒤집는다. 가희는 공구놀이 교구 뒤편에 아이스크림 가게라고 간판 이름을 적는다. 가희는 아이스크림 교구를 다시 교구장으로 가지고 온다. 그리고 공구놀이 위에 올려놓는다. 친구 누구가 가희에게 다가간다.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말한다. 가희는 친구의 주문을 받고 활짝 웃는다. 그리고 분홍색 아이스크림을 콘에 올리고 친구에게 준다. 여기 있어요라고 웃으며 말한다. 가희와 친구는 아이스크림 놀이를 반복하며 놀이한다. 크게 웃음소리를 내며 웃기도 한다. 여기 선생님이 써주신 원래 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이스크림 가게를 한다며 공구놀이 교구를 앞으로 꺼내 돌린 후 뒷면에 붙인 아이스크림 가게 간판을 접고 아이스크림 교구를 가지고 와 공구놀이 위에 진열을 한다. 친구가 손님이 되어 딸기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 하자 분홍색 아이스크림을 콘에 올려 친구에게 내밀고 여기 있어요라고 말한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자주 잘하셨어. 그러니까 평가제 할 때는 우리 선생님의 글은 A예요, A. A 플러스인데,
이것이 학부모님에게 전달이 되고 3년 후에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읽게 된다는 걸 이제는 그 교육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제 지속 가능한 교육이 되는 거고, 이제까지는 딱 그냥 뭐 행사하거나 그 평가제 한다는 그것이 목적으로 했다면, 진짜는 아이들 수도 줄어들었고, 또 유보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우린 진짜 교육을 이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시스템은 우리가 다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보다 우리가 조금 빨리 갈 겁니다. 한 2, 3년 빨리.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기존에 하신 건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대신 이제 누구나 알게 부모님도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제가 기재해봤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두 문장을 비교해 보시니까 소감이. 위에 거는 어, 뭔가 장면이 한 번에 쑥 지나가는데 밑에 응, 거는 한 장면 한 장면 구체적으로 응,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잘 표현이 응. 잘 된 것 같아요. 맞아, 네. 아주 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한 동영상이 쭈르륵 쓰셨다면 이거를 한 컷, 한 컷, 한 컷 잘라서 기억을 해내셔야 돼. 내가 왜 얘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지? 이 문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그 구체적인 사실이 보일 거예요. 이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들어낸 건 거의 없거든요. 다 선생님의 문장에 근거해서 하나 만들고 문장에 근거해서 하나 만들고를 하니 이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석 및 평가가 있죠.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친구와 함께 놀이를 즐기며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더 고민을 해보자.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나 봤을 때 저는 음, 살관계 영역에 선생님께서 이 글을 쓰셨더라고요. 사회관계 영역에. 그리고 이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혼자 어린이집을 보관할 때는 뭐뭐함 이렇게 축약해서 쓸 수는 있는데 이것이 다른데 학부모님에게 간다거나 지자체에게 보고를 할 때는 완전한 문장, 놀이한다. 함으로 끝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수정이 필요하고 뭐뭐함 이런 건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해석 및 평가할 때 우리의 생각만 쓰면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적 노하우에 대해서만 쓰고 있는데 그 20년 차 된 선생님들도 반드시 이 국가 수준 표준 보육 과정을 꺼내서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 여기 이제 앞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좀 시간을 아끼느라고 제가 조금 잘랐어요. 우리는 일상이나 놀이 둘 중에 하나를 관찰해야죠. 일상은 어떤 거예요? 등원, 하원, 급관식, 화장실, 손 씻기, 기저귀 가리, 전인, 인사하기 등등이죠. 놀이 관찰은 뭐예요? 놀이가 뭐라는 개념이 있어야지. 놀이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자율성, 주도성, 즐거움이 있는 것이 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이 중에서도 뭐 이제 이거 우리 다 배웠으니까 나 넘어갈게요. 우리 여기 금산원강 교육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 그냥 넘어가게 믿고 응? 요거예요. 놀이와 일상을 관찰을 하시고 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안혜정 선생님하고 공부를 한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보셨죠. 동료 교사들도. 문장이 딱딱 짧게 짧게 내 눈에 사진 찍듯이 객관적인 사실만 써야겠다. 이제 그거는 기술적으로 이게 배우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 다음 단계는요. 해석 및 평가죠. 발달평가를 어떻게 쓸 거냐. 이게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갈라집니다. 발달 및 평가 여러분이 어떻게 쓸 거야? 헤매지 마시고요. 발달은 우리 EWC 퀴즈 감정일기에 제가 발달 과정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꼭 그걸 보시고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4차 표준 교육과정 목표와 내용 범주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여기 있잖아요. 발달은 여기 있죠. 요거 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 중에서 어떤 게 해당이 되지? 라고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살짝 추워서 옷을 입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준보육과정 목표와 내용 범주를 여기서 우리 아이가 여기서 문장 찾아서 쓰면 돼요. 이거는 그냥 늘 있는 거잖아요. 그 표준보육과정의 영역별 목표와 내용 범주는 이거 못 찾으면은 우리 퀴즈 감정인기 발달 평가 우리 쓰잖아요. 교육과정 경험 거기가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도 안 보니까 거기다 제가 좀 돈을 몇천만 원을 투자해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아니면 책상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언제 우리가 외우겠어요? 우리는 그 외우는 시간에 아이들을 봅니다. 다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정보를 찾을 능력. 정보가 어디 있냐? 자꾸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드리는 거죠. 이게 의사소통 영역, 뭐 기타 영역, 요거에서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아이의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예,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를 보셨죠?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 찾은 게 저는 사회관계 영역이에요. 사회관계 영역 중에서 어떤 것을 찾았냐면 여기 보면 친구와 서로 도우면 사이좋게 지낸다. 가희가 서로 그 선생님이 요 말하고 싶어서 관찰일지 쓰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여기에 친구와 서로 도우면 사이좋게 지낸다만 딱랑 써봐요. 얼마나 무성이에요. 그냥 여기 해석 및 평가에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이렇게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더라고. 굉장히 저 좀 많이 좀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올려서 가희는 친구와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여기 즐기며 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잘하셨어요. 이것을 친구와 함께 놀이를 즐긴다. 혹은 친구와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또 친구하고 놀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놀이한다를 저는 여기를 어떻게 썼냐. 가희는 애기의 이름을 썼어요. 가희는 선생님이 하시고 문장 그대로 썼어요. 대신 살짝 바꿨죠. 놀이하고 놀이함을 놀이할 수 있다. 놀이한다. 그만 잠깐 바꿨어요. 보세요. 선생님 쓰시는 거 친구와 함께 놀이를 즐기며를 가희는 친구와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다. 어떠세요? 이 한 끗 차이가 굉장히 전문성의 1단계냐 2단계냐고 차이가 나요. 조금만 신경 쓰면 선생님이 그 보고서가 굉장히 전문성이 이렇게 장착된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선생님께서 쓰신 말씀이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놀이함 이것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자면 가희는 하고 이름을 썼죠. 가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놀이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놀이할 수 있다. 네, 어떠세요? 배정쌤은? 그냥 통문장이 되니까 좀 낫죠. 엄마가 요 문장을 받아보는 것하고 요 문장으로 받아보는 게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저는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가희는 재미있는 놀이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다. 왜? 그 관찰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놀이 찾은 거야. 아이스크림 가게 해야지 이러고. 그러니까 스스로 놀이를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자, 여러분 해석 및 평가에는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교사의 도움을 받아. 혹은 교사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들의 발달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희는 재미있는 놀이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다. 또 가희는 친구와 서로 도우며 아이스크림 놀이를 사이좋게 한다. 여기 뭐냐면 내용 범주가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을 저는 이대로 안 쓰고 가희는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해놨어. 어떻게? 아이스크림 놀이를 라고 구체적인 걸 써놓으니까 문장이 완전히 달라지죠. 가희는 아이스크림 놀이를 즐긴다. 왜? 하하 웃으면서 가희가 놀이하는 모습을 봤거나 관찰이 되었어요. 혹은 엉덩이를 뒤뚱뒤뚱 거리면서 놀이를 하는 걸 보셨거나 혹은 흥얼흥얼 거리면서 놀이하는 것을 보셨을 때 관찰일지에는 콧노래를 부른다.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든다. 어깨를 들썩들썩한다. 고개를 갸웃갸웃한다. 친구에게 몸을 기대고 흔들흔들 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쓸 경우 선생님이 그거의 사실을 근거해서 아하, 즐기는구나. 이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흥미라는 단어도 자주 쓰면 좋아요. 아이는 아이스크림 놀이에 흥미를 가진다. 그죠? 네. 이렇게 쓸 수 있고, 가인은 선생님의 도움 없이 친구와 즐겁게 놀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선생님, 이제 해석및 평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자, 음, 가인은 가인은 재미있는 놀이를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다. 가인은 친구와 서로 도우며 아이스크림 놀이를 사이좋게 한다. 가인은 아이스크림 놀이를 즐긴다. 가인은 아이스크림 놀이에 흥미를 가진다. 가인은 선생님의 도움 없이 친구와 즐겁게 놀이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어머니가 받았어.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이승환. 네? 그쵸? 네네. 자, 한번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선생님의 일지는 아주 지금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최상입니다. 쓰셔서 성실하게 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관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관찰일지 따로, 평가 따로, 상담 따로, 평가제 따로가 아닌 세상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아이들하고 마음일기를 하고, 아이를 살피고, 보았던 내용과 일상과 놀이와 활동에서 보았던 모습을 사진을 찍듯이 글씨를 씁니다. 사실만 기재합니다. 사회관계 영역이라고 하셨고요. 주인공은 가희예요. 그리고 놀이 관찰을 하셨고 실내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매뉴얼이요. 여러분들도 꼭 알아주세요. 매뉴얼이 놀이면 놀이라고 꼭 써주세요. 혹은 저기 일상이면 일상이라고 꼭 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시간이다. 놀이, 실내놀이 시간이다. 그러든지 실내놀이 시간 점 찍든지 하셔야 돼요. 실내놀이 시간이다. 바깥놀이 시간이다. 급식 시간이다. 전이 시간이다. 양치질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주인공의 이름을 쓰죠. 가희는 세 번째가 가희는 규칙입니다. 첫 번째 놀이냐 일상이냐 선택. 두 번째 어느 시간인지 시간을 기록. 세 번째, 주인공의 이름 쓰기. 이거는 꼭 필수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이스크림 가게 가야 혼잣말을 말하며 공구놀이를 만진다. 여기 쭉쭉 보이는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해석 및 평가를 하는데, 해석 및 평가 하실 때는 4차 표준 보육과정 영역별 목표와 내용 범주를 해서 근거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발달은 우리 퀴즈 감정일기에 발달이 있으니 주로 자주 쓰는 발달을 거기 써놨어요. 거기 안 쓰는 것도 쓰시면 좋지만 일단 어린이집에서 자주 사용하는 발달을 써놨으니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기서 찾아서 이렇게 해석 및 평가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네. 여기가 지금 가희가 또 아이스크림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발달 중에 여기 조금 전에는 4차 표준교육과정 영역의 목표 내용 범죄에서 찾아봤잖아요. 해석 및 평가를. 두 번째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단어라는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쓰기 발달 단계에서 얘는 그럼 어디 속하나 하고 제가 봤어요. 선생님 얘는 어디에 속해요? 이게 그림처럼 나타내는 단계인가요? 끼적이는 단계인가요? 글자랑 비슷한 형태인가요? 낱글자 하나씩을 쓰는 단계인가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글씨를 한번 만들어 보는 단계인가요? 표준적 글씨 쓰기 하는 단계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때려 맞춰보면 4단계에서 5단계가 아닐까, 가희가? 글씨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창현적 단계일까? 어떠세요? 하여튼 선생님이 발달을 찾으셔야 돼. 혹은 저는 4단계에 가희는 낱글자를 연속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 발달적인 특성을 선생님 써주신 거죠. 요거 보세요. 엄마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우리 선생님 그냥 애기 보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전문가네 생각할 수 있어서 선생님을 신뢰할 수 있죠. 부모는 선생님을 신뢰해야 아이를 맡깁니다. 선생님도 어머니를 신뢰해야 아이에게 따뜻하게 다가갑니다. 경계하지. 선생님도 자기를 보호하려고 경계하게 돼요. 부모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두 양육기관, 가정과 어린이집의 그 가정의 연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지원을 하셨나요? 네, 제가 가정과 연계도 있고 여기 가희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본인의 뜻도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 가족서 좀 교사의 지원도 있고 가정한테 엄마한테 했던 말도 한번 써봤어요. 가희는 낱글자를 연속해서 쓸 수 있으며 아이스크림 놀이를 활용해서 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보아 글자 쓰기에 흥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희가 글자 쓰기 단계에 무슨 단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의적 글자 쓰기의 단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만 한마디만 써보세요. 어머니, 선생님 창의적이 뭐예요? 아니면 자기가 인터넷 찾아볼 거야. 글자 쓰기에 흥미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희의 글자 쓰기 흥미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교사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필기 도구를 제공해 주거나 주니 쓰기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뭐 이런 건 보육일지도 쓰는데 이런 관찰일지하고 학부모님께도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이게 맥이 통해요. 보육일지에다 어디 써야 돼? 여기다 썼다가 보육일지 연결해도 되고 되게 다양한데 그러면 이것을 엄마한테 편지를 써봤어요. 어떻게? 가희는 낱글자, 아이스크림 단어. 그러니까 낱글자만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주면 신뢰도가 높아지죠. 가희는 낱글자, 아이스크림 단어를 연속해서 쓸 수 있으며 아이스크림 놀이에 활용하며 놀이를 즐기는 것으로 보아 글자 쓰기에 흥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희가 글자 쓰기 단계에 무슨 단계의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글자 쓰기에 흥미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희의 글자 쓰기 흥미가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세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에게 부탁하죠. 가정에서도 가희가 흥미를 보이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즐겁고 행복한 쓰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안혜정 선생님, 마이크 다시 여시고, 마이크를 한번 다시 켜시고, 엄마에게 이 정도의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다른 아이들도 관찰일지에 근거해서 해석및 평가를 쓰시고 그 해석및 평가로 가정에 또 한번 보내보시는 걸 권해줘요. 이렇게 연결돼야 돼. 관찰 따로, 해석 및 평가 따로, 엄마의 상담 따로가 아니라 관찰이 그대로 해석 및 평가를 이어지고 해석 및 평가가 교사의 지원으로 이어지고 교사의 지원이 부모님께 우리가 이런 부분은 노력하고 있으니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렇게 한번 기재해 보시면 어떻겠는가를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네. 이제 마이크 닫으시고 둥근만 선생님. 네. 누가 둥근만 선생님? 자기가 그래. 내가 둥근반만 계속 했나 보다. 둥근반에 그 김수연 찾아봤어요. 여기도 뭐라고 있냐면 체육 시간 멀티 사다리를 바닥에 눕혀 놓고 두 발을 모아 점프를 하며 사다리를 건넌다. 끝까지 두 발로 점프하여 이동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발달 평가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동할 수 있음을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거는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1단계가 뭐예요? 이게 놀이냐 관찰이냐를 놀이냐 일상이냐 관찰했으면 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무슨 시간인지 두 번째 패턴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수연이는 이렇게 아이의 이름이 세 번째 패턴입니다. 자, 1. 놀이냐? 일상이냐? 2. 무슨 시간이냐? 3. 주인공 이름 씁니다. 요거는 필수로 써주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끊어지죠. 체육 시간 끊어지죠. 그리고 수연이는 멀티 사다리를 바닥에 눕혀놓고 두 발을 모아 점프하는
아, 여기 수원이는 아니네요. 제가 요걸 좀 설명하고 싶어서 여기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적어봤어요. 멀티 사다리를 바닥에 높여놓고 두 발을 모아 점프하는 시간이다. 맞나요? 예. 사다리를 이렇게 점프해서 끝까지 가는 건가 봐요. 네. 그리고 또 좀 말을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수연이는 두 발을 모아 점프를 하며 사다리를 하나하나 건넌다. 사다리를 다 건널 때까지 두 발로 점프를 하여 이동한다. 어떠세요? 여기 긴 문장을 이렇게 좀 잘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내 생각이 아니고 눈에 보였던 사실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해석 및 평가는 수연이는 두 발 모아 점프 신체 놀이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맞죠? 두 번째, 수연이는 두 발로 점프하여 사다리 끝부분까지 이동할 수 있다. 이 말씀 하시고 싶으셨던 거죠. 네. 세 번째, 수연이는 신체를 조절하여 두 발로 점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한번 해석 및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가정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제가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 그 홈페이지에 있죠. 요때쯤 몇 살인가요? 만 3세인가요? 4세가 아니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 5세 반? 네, 네, 만 많으세요. 5세 반. 예, 그러면 한 발로 뛰고 점프를 시도한다가 만 4세인데 이 아이는 점프를 한다니까 능숙하다. 그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행운동 발달에서 이 부분에 속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아까 그 해석및 평가에서 점프할 수 있다. 신체를 조절해서 두 발로 점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어디의 특성이 알고만 계시라고. 어디의 특성이냐면은 4차 표준부위과정이 아니고 발달 관련 평가죠, 선생님께서. 아, 이동을 하는데 얘가 점프를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학자들이 통계를 내놓은 이 연령의 아이들이 점프를 할 수 있대. 근데 4세까지는 시도하는 정도인데 5세 아이는 정말 능숙하게 하네. 혹은 5세인데도 아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근거는 해석막 평가는 선생님의 생각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4차 표준교육과정 목표와 내용 범주에서 찾으시고 혹은 발달해서 찾으십니다. 그리고도 하고 싶어요? 그럼 쓰셔도 됩니다. 선생님의 주관적인 부분도 쓰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는 이제 이걸 바탕에서 엄마에게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편지를. 거기에 가정과 연계도 쓰는 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과 연계에 이렇게 별도의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찰된 내용을 선생님이 발달 평가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엄마에게 이 아이에 대한 상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연이는 꼭 이름을 써주면 좋습니다. 수연이는 자신의 신체를 조절해서 두 발을 모아 스스로 점프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우수합니다. 엄마가 들을 때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과장해서 쓰면 안 돼요. 사실을 쓰지만 살짝 긍정적으로 쓰면 좋겠죠. 신체를 활용해서 놀이를 하는 것을 즐기는 수연이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점프하는 신체적 활동을 하는 걸 즐겨요. 그러면 이런 신체적 활동을 즐기는 것은 수연이의 개인적 특성이거든요. 그러면 신체를 활용해서 놀이하는 것을 즐기는 수연이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어린이집에서는 다양한 놀이 중에서도 특히 신체를 활용한 놀이 우리 지원을 조금 더 내가 너에게 특별히 잘 봐주고 있어 말하고 싶어. 우리 수연이 활용한 신체 활동 놀이 지원을 우리 수연이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감동하겠어. 그리고 가정에서도 수연이가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신체적 놀이로 도전할 수 있는 체육, 수영이나 축구나 발레나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등 활동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은 너무 가난하거나 어려운 분들이야. 그럼 여기다 그럼 하기보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지원해주세요. 부모들 굉장히 어려워. 내가 월급 요즘 누가도 많이 돼가지고 200만 원 받아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영, 발레 이런 거 안 써도 아니면 가족과 함께 아빠와 함께 산책놀이, 뭐 이런 체육 시설
뭐 이용 등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은 부모님들은요 정말 정말 열심히 내 자녀를 키우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생각으로 지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보다 보니까 자가 막 어디 이렇게 앉아갖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 관심도 없는데 어떨 때 얼굴이 확 밝아졌어. 아, 저는 체육 시간 얼굴이 확짝 밝은 거야. 또 강점을 찾아내 주는 거죠. 개인적 특성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글씨를 공부를 할 때도요. 자기가 잘하는 체육 활동이나 몸을 움직이면서 하는 것을 시원하게 놀고 나면 그때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흥미를 찾아주고 그 아이가 잘하는 거, 강점을 찾아주는데 목적을 둬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약화되는 거를 보면은 좀 걱정입니다. 두 번째, 슬기반, 구준호 몇 세인가요? 슬기반은 구준호. 구준호도 설마 4살 봐. 구준호 선생님 계신가요? 안 계세요? 고준호 선생님 오셨나요? 예. 엉기침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저요. 예, 예. 영애 선생님. 아유, 이뻐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내가 그때 금산 갔을 때 바로 내 옆에서 공부했잖아. 내 자기를. 자, 그리고 이번에 공부 끝나고도 막 그 명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제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유독 이걸 하나 좀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 갔는데 대기 중에 이게 독립기념관 대기 중에 선생님 생각 마음이에요. 애들이 활동을 잘하게 하고 싶으니까 줄을 쫙 세워서 화장실 가고 싶어?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요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 그때까지도 그것이 선생님의 관찰 대상이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상영관 선생님 말을 듣는 중에 애기가 갑자기 오른쪽 건물로 휙 가더니 맨홀에서 이렇게 서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어? 아까 얘기도 안 해놓고 지금 쌌네? 자, 이것을 관찰일지 기재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어떤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 우리 영애 선생님은. 일단은 당황스러웠고요. 누가 당황스러워? 제가요. 이거 이제 선생님이 당황스러운 거네요. 그죠? 네네. 그러면 여기 당, 당황. 예, 그리고 준호가 조금 느려요. 느리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님하고는 자주 소통을 하긴 하는데 가정에서도 어떤지 어, 약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기록했어요. 네, 이런 거를 말씀하시고 싶은데 여기 썼을 텐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 엄마라면 이 글을 보고 굉장히 절망할 것 같아요. 음, 그 절망을 많이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좀 세련되게 혹은 이런 부분은 평상시 이야기 정도로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정말 발달이 심각하게 걱정이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물어봤지만 안 간다고 했다는 선생님의 관찰일지는요. 선생님의 감정을 전혀 안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전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 99.9% 순도 아이의 모습만 드러나야 돼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됐을까? 아이 입장은 어땠을까? 줄을 선다. 네, 그 상영관 화장실 앞이다. 선생님이 묻는다. 아이 입장에서는 화장실 갈래? 가고 싶지 않다. 상영관 선생님 말씀을 설명을 듣는데 오줌이 마렵다. 이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아이의 시선으로 지금 써보는 거예요. 이거는 관찰일지 아니에요. 그냥 아이의 상태여서, 오줌이 마렵다? 어, 어디서 싸지? 그냥 날로 할게요. 맨홀이다. 저기 가야지. 왜? 아무 데도 안 썼잖아. 그 맨홀에서 썼잖아. 그 물이 그리 내려가는 걸 생각하고 썼잖아. 보세요. 아이는 어때요? 그냥 선생님이 물어볼 때는 안 마려웠던 거야. 근데 듣다 보니까 마려워서
자기 나름대로 화장실 위치를 찾아가서 매너리에서 싼 거죠. 이게 어떻게 특별히 일상에서 관찰로 받기는 그거는 특별히 이슈될 일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돼요. 만약에 너무 발달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어. 그럼 좀 더 누가 봐도 지연이 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여기는 소변을 아무 데서나 봤다는 발달 지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돌발 행동 혹은 경계선이 없는 화장실이 여기인데 이 화장실이라는 곳은 소변을 보는 곳이라고 하는 경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이 관찰일지에 기재하기보다 부모 상담 쪽에 써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짝 써주시는 게 좋고 선생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순간 부모하고는 완전히 원수가 돼요. 내가 아무 잘못 없고 그냥 열심히 봐줬는데 부모가 내 편을 안 들어주네. 왜? 너 내 아들 편을 해줬어야지. 왜 네 편에 그거야? 우리 아이 편을 들어줘야지. 왜 선생님은 선생님 편을 하고 있어? 이렇게 보는 문장이에요. 선생님은 전혀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런 문장을 굉장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예쁜 반 김승찬. 네. 예쁜 반 김승찬 선생님? 네, 계신가요? 예쁜 반 김승찬의 포트폴리오에 몇 살인가요? 예쁜 반은? 만, 만 3세. 만 3세. 그 5살. 네. 우리 원장님 이 아이가 직접 눌렀을 건데요. 이게 한 3월부터 지금까지 약간 불만족스럽거나 할 때, 어떻게 했어? 할 때 여기 꼭 소극적인 것만 쫙 눌렀거든요. 원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점심시간에 되어 승찬이는 손을 씻고 도시락을 들고 자리에 앉는다. 여기도 이렇게 딱딱 잘라주면 좋아요. 어떻게? 일상이냐 놀이냐 할 때 점심시간이니까 전혜림 선생님이시구나. 네. 일상이죠? 혜림 선생님 마이크 켜시고. 네. 혜림 선생님이 맞나요? 만 3세? 네, 맞나요? 맞아요. 네네. 아, 네. 자, 우리 선생님 아까 제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일상이냐 놀이냐 할 때 이거는 뭘까요? 일상이요. 일상이요? 그럼 일상이라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시간을 써주셔야 돼. 근데 저기, 네, 점심시간이 되어 써주셨잖아요. 근데 이 문장 네, 좀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네, 점심시간이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선생님 잘해주셨어. 주어를 썼어요. 주인공을. 돼요. 승찬이는 이름을 꼭 써주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승찬이는 손을 씻고 도시락을 받아서 이 문장이 승찬이는 손을 씻고 도시락을 들고 자리에 앉는다라고 쓸 수도 있고 승찬이는 손을 씻고 와서 도시락을 선생님한테 받아서 자리에 앉는다 음, 할 수도 있고, 승찬이는 네, 손을 씻고, 자기의 서랍장에 가서 도시락을 가지고 온다? 그냥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더 좋죠. 지금의 네. 그 일지도 그냥 100점입니다. 근데 그냥 한 번 더 제가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린 거니까 이 정도도 굉장히 우수해요. 어, 그리고 승찬이는 뭐냐면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다. 네, 선생님 들고 밥을 먹는다. 점점점점 이대로 다 써도 돼서 제가 일부러 안 썼습니다. 근데 여기에 고개를 가로로 젓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때 여기 선생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가 너무 이렇게 돈가스 먹을래?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안 먹을래? 라고 말하고 선생님이 다음에 먹자 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데 이거에서의 관찰에서는 편식을 한다. 이걸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그렇죠. 네. 저 골고루 안 먹는 편이다. 근데 골고루 안 먹는 편이다로 보는 입장과 이 아이가 돈가스 아니고 혹시 밥은 먹죠? 밥은 밥만 먹어요. 네? 밥을, 어, 그 반찬은 거의 잘 안 먹고요. 거의 밥만 먹는 편이에요. 요즘에 조금씩 이제 먹는 편이에요. 그러면 승찬이 네, 입장은 뭐냐면 네, 점심시간에 집에서 먹는 거, 뭐 과자나 이런 거 집에 많이 있는데 여기 오니 몹시 없어. 근데 내가 진짜 밥은 열심히 먹는다. 그러면은 다른 거 네. 안 먹는다라고 기재하는 것보다 쌀밥을 좋아한다. 밥을 아, 좋아한다로 기재를 해도 엄마는 알아. 네, 자, 우리가 말을 어떻게 기재하냐 굉장히 달라요. 근데 눈에 나타나는 건 안 먹는 게 나타나지 않잖아. 네, 씹는 게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입에서 씹다 뱉는 다음에 안 먹는 거야. 그러나 이 아이는 밥을 반복해서 먹는다.
밥을 계속 반복해서 먹고 반찬을 젓가락이 안 간다? 이런 말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생각이고 나의 요구지.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밥을 계속 두 번, 세 번 밥을 계속 먹는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죠. 그래서 반찬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은 가급적 삼가해서 어떻게 해요? 밥을 주로 먹는다. 라고 쓰면은 어떻게 그 사실도 이해가 되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엄마도 알아. 안 먹는 거. 근데 굳이 여기 써갖고 내 여기 가슴에 송곳으로 콕콕 찌를 이유는 없잖아. 그잖아요. 목적은 선생님과 엄마가 한편이 돼서 아이가 좀 밥을 골고루 먹게 도와주기 위한 건데 이 두 팀이 서로 지지하거나 신뢰하는 분위기로 가려면 말을 어떻게 해야 돼? 돈가스를 안 먹어요. 이것보다 밥을 잘 먹어요. 밥을 세 숟가락이나 먹었어요. 이렇게 반절을 먹었는데, 우리 어린이집에는요, 2년 동안 어린이집에 오면 간식도 입에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안 먹는다, 안 먹는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 그 먹은 거 하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 오늘 진짜 바늘도마토 하나 입 한 입에 탁 넣네요. 오늘 진짜 시도를 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그러나, 선생님의 걱정을 나중에, 그러나, 혹시, 영양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집에서 다른 거, 좋아하는 거라도 좀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끝.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린이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안 먹는 거 부모님께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요즘 못 먹는 집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름 명명합니다. 우리 승찬이는 따라합니다. 전혜린 선생님, 우리 승찬이는 네. 우리 승찬이는 밥을 밥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밥을 잘 먹습니다. 밥을 잘 먹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다른 반찬에 다른 반찬에 아직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어떠세요? 네. 굉장히, 그럼 그거를 듣는 엄마도 불편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걸 안 먹어요, 먹어요라는 관점보다 음식에 관심을 가지냐, 안 가지냐의 관점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석및 평가를 한번 제가 예. 자, 여기 읽어보시겠어요? 1부터 시작. 승찬이는? 승찬이는 스스로 음, 손을 씻을 수 있다. 음, 승찬이는 자기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네. 승찬이는 먹기 싫은 음식, 돈가스가 있을 때 고개를 가로로 흔드는 몸짓 언어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안 먹어, 안 먹어. 그래서 먹기 싫은 편식을 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먹기 싫은 걸 선생님에게 표현할 수 있네. 그죠? 똑같은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요걸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근거로 가정과 연계 엄마한테 편지를 한번 써봤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편지를 써주시면 별도로 상담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얘기만 들으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승찬이는 시간을 이해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있을 때에는 교사에게 먹기 싫다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승찬이의 요구를 이해하고 수용합니다. 편식에 대한 전부적 기술이 필요. 편식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에 대한 두려운 거부감. 편식은 선행 경험, 돈가스 비슷한 음식에서 목에 걸렸거나 부정적 경험이 있을 때 거부감. 음식의 특성, 냄새, 모양 등등의 어떠한 이유에서 거부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식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경험하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족에서는 우리 승찬이가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떠세요? 음, 응, 응. 자, 여기는 제가 네. 그냥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걸 문장으로 바꾸면 좋아요, 이거를. 편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든 인터넷 찾으면 나오잖아. 그럼 이 문장을
좀 써주고 이걸 그 읽을 수 있게 하면은 엄마들 다른 글은 안 읽어도요. 우리 아이에 대한 편지는 읽어요.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진심은 뭐냐면 우리 예쁜 승찬이가 골고루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찰도 쓰셨죠. 그러면 이 관찰을 쓰시고 부모님에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우리가 이 아이가 편식 안 하고 골고루 먹게끔 하고 싶어. 이게 진심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전문적으로 다가가는 걸까? 그럼 편식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여기에 좀 적어보죠. 편식은 아이가 한 번도 안 먹은 음식은 두려워서 그럴 수 있고, 이게 걔가 유돌리 그런 거 싫어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입에 들어가 식감이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목에 걸렸던 경험 때문에 돌 이전에 그런 경험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우리 여기서 안 먹는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키우거든? 네, 그래서 이건 야는 이런 거 아니다. 집에서 먹인다. 그 집 냉장고 검사해라. 이래가지고 집에다가 숙제를 줬어요. 그날 하루 집에서 먹은 걸 기재하시오. 그래 일주일을 가지고 왔어요. 다 먹잖아. 그러면은 집에서 다 먹이는데 여기서 안 먹지. 기호 음식을 먹는데. 그럼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먹이겠습니다.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아동학대가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네 엄마 할머니한테 자기네 친정 엄마 아빠한테 먹이지 말라고 어리지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악착같이 연습시켜서 요즘 잘 먹어요. 원인을 찾아야 돼. 근데 처음부터 안 찾아져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6개월, 1년, 2년을 차분히 살펴보고 그 승찬이 편이 돼서 돌봐준다면 우리가 그래서 30분이네. 리오니까지 하고 마칠까요? 마칠까요, 원장님? 더 할까요? 괜찮아. 리오니까지 할게요. 리오니 착한 반, 리오니. 네, 착한 반이 누구셔? 네, 착한 반 리오니. 리오니는 그 실내 자유놀이 시간 여기도 제가 1단계가 뭐냐면요. 일상이냐 놀이냐 할 때 놀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 썼습니다. 그리고 리오니 선생님이 누구실까요? 화면에 보이실까요? 제가 리오니 선생님 손 한번 엄금미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 굉장히 잘 쓰셨어요. 제가 그래서 더 이상 안 썼잖아요. 이렇게 쓴 거는 잘 쓰셔서 그래. 예, 객관적 사실 잘 쓰셨어. 근데 이제 수정 뭐냐면 일상이냐 놀이냐 관찰할 때 이제 놀이하면 놀이 앞에 딱 쓰세요. 이거는 지금 표준 보육까지 아니 평가제가 올해 하는 게 이게 놀이면 놀이 쓰고 뭐 일상 쓰래잖아. 그러니까 놀이 쓰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했어요? 이 시간이 뭐예요? 내가 볼 때 실내 자유놀이 시간 같아. 맞아요? 그럼 실내 자유놀이 시간이다 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스텝 애들 이름. 리온이는 가방에서 호빵맹 인형을 꺼낸다.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대로 잘 쓰시면 돼요. 이대로 잘 쓰셨어요. 그럼 해석 및 평가, 발달 평가만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리온이는 다양한 미술 재료를 사용해서 끼적이기 놀이를 한다. 엉금미 선생님 마이크 여셔도 되고, 리온이는 선생님의 어린반은, 이렇게 교사의 도움이 없이 그거다 쓸 수도 있거나, 혹은 교사의 도움이 있이 즐길 수 있어요. 교사의 도움이 없이도 즐길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리온이는 교사의 도움이 없이 색연필을 이용해서 끼적이기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그냥 그렇게만 쓰면은 잘 몰라. 이게 끼적이기, 어떤 끼적이기? 점을 점점점점 찍는 끼적인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줄을 긋는 끼적이기인지 동그라미를 여러 개 쓰는 끼적이기인지 혹은 물결 모양을 하는 끼적이기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아이가 끼적이는 거를 조금 써주시면 엄마가 분명히 집에서도 얘가 끼적인 걸 봤어. 근데 엄마는 그것을 어떤 발달의 특성으로 안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선생님께서 이 끼적이기라고 하는 전문적 용어를 사용해 주셨고 당신이 눈으로 봤던 모양을 선생님이 글로 써주신 순간 이 엄마는 선생님을 진짜 없는 힘으로 없는 힘, 응? 없는 힘으로 모셔서 선생님이 금미 선생님이 하는 모든 건 엄마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쓰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끼적이기가 어떤 건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야, 이 글을 왜 잘 썼다고 하냐면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내가 뭘 해서 어필이 없어.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지원했다? 이런 말 절대 거기에는 관찰일지는 써봤자 백해 무익이야. 예. 가방에서 호빵맨 인형을 꺼낸다. 교사에게 선생님에게 안 했잖아. 교사도 그 제3자처럼 쓰셨어요. 굉장히 잘 쓰셨어.
교사에게 내밀며 선생님 호빵맨이에요. 저 호빵맨 색칠하고 싶어요. 하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또 쌍따옴표도 참 잘했어요. 학교 다닐 때 학점이 좋았는가 봐. 네. 교사가 그림을 프린트해서 주자. 이 그림을 프린트해 주자. 이것은 어떤 그림이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면 좋습니다. 프린트해서란 말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저런 말은 좀 빼고 교사가 어떤 모양의 혹은 우리 리온이가 좋아하는 딸기 무슨 그림을 제공해 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죠. 그렇게 제공해 준다 하고 딱 끊어요. 문장. 굉장히 짧게 끊어. 교사가 우리 리은이가 좋아하는 흥미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무엇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그림 종이를 받은 리은이는 색연필을 가지고 온다. 끊어요. 그리고 그림이 하얀 부분이 보이지 않게 그 위에 색을 칠한다. 끊어요. 색칠이 끝난 그림을 교사에게 주며 리은이가 말한다. 뭐라고 해요? 다 색칠했어요,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만 해줘도 엄마들이 보면 우리 애기가 어린이집에 가서 삐죽삐죽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네. 가정과 연계. 요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요게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편지를 썼어요. 리은이 바탕에서 읽어주세요. 네. 이온이는 삐져기기 놀이에 보이고 삐져기기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특히 삐져기기 놀이를 할 때 집중도와 몰입도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러한 이온이의 흥미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고 다양한 삐져기기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밑그림과 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온이가 삐져기기를 하고 교사에게 결과물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온이는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그린 그림을 보며 자신에 대한 유능감을 느끼는 듯합니다. 리온이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여주거나 자랑할 때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주고 밝게 웃어주는 상호작용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좀 이렇게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될지 이게 한눈에 이제 한 번에 딱 정리가 돼서 네. 부모님 좀 이해 쉽게 좀 이렇게 잘 전달해 드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예. 지금 2학기는 어저께 그 수업했을 때도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부모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도 2학기에는 우리 아이의 발달적 특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발달을 지원해 줘야 될지 이 부분을 얘기해 주면은 굉장히 부모님들이 좋아한다고 그랬죠. 왜? 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관찰일지를 왜 쓰냐면 이 아이의 개인적 특성, 개인적 흥미, 그다음에 발달적 특성, 그리고 이 아이의 사회관계 등을 잘 살펴서 이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 보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15명이면 15명 다 각기 다르는 지원이 있어야 되죠. 그런 지원을 선생님이 하루 종일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거 빠뜨리고 다른 거 열심히 하면 나중에 굉장히 공허해져요. 그런데 다른 거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이에 대해서 관찰만큼은 그래서 이렇게 키즈 감정일기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정보와 소스가 돼요. 그래서 관찰일지 쓰기가 좋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아니까. 그리고 이리고 나서 아이를 관찰을 하나 해서 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뒤에도 또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예서는 못합니다. 제가 그냥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성미 관찰을 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걸어간다는 똑같이 다 봐. 근데 이걸 어느 관점에서 볼 거냐. 눈과 팔과 다리가 협응을 잘해서 앞으로 잘 걷는 걸로를 의미를 둬서 선생님이 관찰을 하신 건지. 그냥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자기가 자기 교실을 찾아서 가는 걸 인지적 발달을 의미를 둬서 가는 건지. 리은이가 그림을 끼적이기 그림을 아까 뭐였지 리은이가 하여튼 그런 거를 끼적이기 그림을 할 때 얘가 손과 눈이 협응이 잘하는 걸로 포인트를 맞추고 싶은 건지 맨날 선생님 봐봐봐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해서 자기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 아이는
이렇게 반응을 해줘야 애가 굉장히 즐거워하는 개인적 특성이 있으니 집에서 그렇게 해주시라. 유능감은 뭐냐면요.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야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건데 우리 아이 중에서 선생님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찰이 됐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부모님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내 관찰한 내용이 해석과 평가가 됐고, 그다음에 3단계는 교사의 지원이 됐고, 4단계는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요. 이런 성향이 있는데 제가 더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혹은 그중에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거 같이 좀 하면 안 돼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1단계 관찰하기, 2단계 평가하기, 3단계 교사에 지원하기, 4단계 가정과 연계하기, 5단계 뭐예요? 다시 보육가족 계획하기. 예, 이것이 지금 현재 유보통합에서도 이 진리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각자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하고 있지만 이렇게 멋지게 홍콩인 인연을 가지고 와서 색칠하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기저귀기 활동을 하고 있고 흥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부모님과 만난 어린이집은 제가 볼 때는 20%에서 10%다. 그런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기재하면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게 되고 거기에서 가정과 연계까지 간다? 굉장히 상위 클래스라고 몇 퍼센트 안 된다. 이것은 언제냐? 엄마 아빠들이 돈을 엄청 주고 발달센터 가면 요 정도 페이퍼를 받겠죠. 이거를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줄어요. 애들 숫자가 줄죠. 애들 숫자가 줄수록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 예서는 요거 예서 선생님 요거 여기 제가 찍어요. 예서 선생님은 이거 이렇게 예서 선생님은 요거를 6월 달 거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거를 찍어서 네, 저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석 및 평가 그리고 관찰 일지, 해석 및 평가, 유사의 지원, 가정과 연계. 가정과 연계가 다시 학습의 보육을 계획하고 놀이를 계획하고 제공해 주는 걸로 함께 간다면 굉장히 멋진 그리고 그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객관적으로 기재하고 기록에 남기고 공유하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마쳤습니다. 원장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원장님? 아닙니다. 저희 교무님께서 많이, 예, 1시간 동안 네, 이렇게 저희 그거 이제 사례 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제 그 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네,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만 좀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예,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저의 생각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 번씩 한 번 더 이렇게 저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해보고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혼자 다 못합니다. 원의 주임 선생님과 영화반 핵심 멤버 팀장님 이름을 지어서 팀장님이라고 하지만 영화반의 팀장님, 유아반 팀장님들이 기존의 선생님들 정말 바쁘고 여기까지 하는 데까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를 말이 아니라 직접 실제로 한 케이스 정도는 고쳐주셔서 보여주시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여주시면은 현장의 선생님들이 훨씬 빨리 배우시거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함께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원광이 그 동네에 그 명품 어린이집, 현재도 잘 하고 계시지만 더 멋진 어린이집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